세 번째 측면이죠. 여기 있습니다. 화 중에서도 양의 화. 천간에서는 세 번째. 오행상으로는 그래서 화를 나타냅니다. 근데 천간을 이해를 할 때도, 자연의 운동법칙, 자연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계절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인생의 시기 이런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양하게 우리가 놓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된 오행이라는 것이 또는 천간이라는 것이 특정된 물질, 또는 병화 같은 경우는 불, 이거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주 만사에서 일어나는 병화의 작용, 이 모든 것을 전부 아우른 것이 그걸 대표하는 글자가 이 한 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뜻은 무궁무진한 거죠. 이게 다 천지 만물의 물질을 5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니 그게 아니죠. 오행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생명체의 생명이라는 작용 과정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이 과정을 모두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5단계를 차례차례 이름을 지어가지고 목과 토금수라고 지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행이다 한다고 했어요. 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갈행자를 써서 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음양으로 또 쪼개고 보니까 10개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천간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그러면 오행상으로 화운동에 속하고 이 화의 작용 중에서도 특히 음양 2가지로 구분을 해 봤을 적에 병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병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것을 운동현상으로 비교를 해보고 계절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오행상으로 물질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만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뜻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자연운동의 법칙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병화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일간에도 보라 그랬죠. 일간에 병화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떨까? 우선 화가 말이죠. 그죠? 화운동에 속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의 화이므로 좀 양성을 많이 띠겠다 하면서,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성격이 화끈하다, 열정적이다, 그죠? 뜨겁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양적인 성격이니까 발산하고 확산하는 이런 기운들이 화 중에서도 좀 어떤일 것 같다, 좀 강한 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일러서 병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병화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하늘 천자 아니에요, 그죠? 하늘 천자에서 물상적으로 보면 태양이니까 하늘에서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천지만물을 감싸는 듯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병화라는 어떤 역학적인 의미로서 작용력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운동이니까, 화운동에서 양이니까 화는 뭡니까? 확산하고 발산하고 옆으로 펼쳐지고 이런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런 기운들이 어느 것보다도 더 강하겠다. 어느 것보다도. 그러므로 일을 갖다가 벌리는 것도 좋아요. 일을 시작하고 벌리고 하는 거는 이거가 잘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것을 자꾸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있는 것을 갖다가 더 넓게 펼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또 사업을 하면서 스타일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규모가 크게 옆으로 막 해치는 거 좋아합니다. 넓히는 거. 그래서 무리한 사세 확장을 하다가 나중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 거죠. 특히나 또 화들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기의 속에 있는 속내를 잘 드러내죠. 그래서 말이 많고 보면은 또 비밀이 잘 없고 항상 속에 간직한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잘 드러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거는 양의 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그런 작용이 더 잘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 단점으로 보면은 비밀이 없고 속내를 잘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장점으로 보면은 또 사람이 솔직하다 이거죠.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겁니다. 감추고 음영하고 이런 거 하고는
병화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오히려 너무 잘 들은 데서 팔이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상적으로 보면 이건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더라. 하늘에 떠있는 태양, 큰 불, 이런 것을 뜻합니다. 태양이 물론 어떻습니까? 하늘 높이 떠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다. 이런 권위주의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뭐 책에는 보면 교주적이다 이렇게 또 해놨는데 좀 그런 권위를 좀 가지고 있죠. 자기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화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펼치고 확산되어 나가고 뜨겁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특히 좀 정열적이다. 열정이 많다. 열정이 이렇게 할 적에도. 또 화는 오상으로 뜻하는 것이 뭡니까? 예의를 뜻하죠. 예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화들은 보면은 예체적으로 예의가 바르다. 아주 매력가 좋죠. 영화들도 보면 따뜻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잘 없어요. 화들이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오장육부로 보면은 혀를 뜻하죠. 그래서 혀를 잘 쓰겠다. 그러니까 즉 말을 잘하겠다. 병화들도 말을 잘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불 중에서도 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히 빛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빛과. 우리가 보통 음화, 양화, 병화, 정화를 비교를 할 적에 병화는 양화이고 정화는 음화이다. 그죠? 그래서 병화는 큰 불, 정화는 작은 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양과 음으로 비교를 할 적에 양은 큰 것은 양, 작은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불, 산불, 용광로, 태양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병화, 그 다음에 촛불, 호롱불, 전기불 이런 작은 거,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은 정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특히 달은 밤에 뜨는 거로 음에다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음화인 정화로서 상경을 많이 하고 태양은 낮에 뜨니까 양으로서 비유를 해가지고 병화에다가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음양으로 예배를 할 적에 큰 것은 양, 작은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불의 속성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불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열이 있다. 그죠? 불은 뜨겁다. 불은 열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이 나니까 빛이 나더라는 거죠.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그게 특성인데 병화하고 정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간목을목을 얘기할 적에 기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로 이해를 해보자 그랬죠. 그죠? 그럼 병화는 어떤 기적인 요소, 화기 그 자체, 병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의 기운 그 자체, 여름날 후끈후끈한 기운, 만물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고 무르게 하는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화의 기운이죠. 또 끝없이 펼치고 확산해 나가는 기운, 이것이 병화적인 요소이고 정화적인 요소는 화가 가지고 있는 열기 그 자체, 이런 식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화의 질적인 요소, 기적인 요소, 대충 개념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병화는 열적인 요소보다는 그렇게 보면 빛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종이 한 장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돋보기를 갖다 대면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돋보기를 도구를 이용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할 것 같으면 뭐 별빛도 다른 종이를 태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적에 태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냥 따뜻하다, 좀 덥다 이런 거지 이것이 어떤 물질을 태울 정도로 열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화는 빛적인 요소로 봐보자. 이게 병화다. 그죠? 정화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질적인 요소죠. 불 그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단 말입니다. 만지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형성화되는 거 이런 것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뜨겁게 온도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정화적인 요소로 봐야 된다. 자, 여기 지금 태양등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빛입니까? 열입니까? 빛이죠. 빛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화다, 정화다? 이렇게 따지면 병화로 봐야 되겠죠. 형광등은 작으니까 음하다. 그래서 정화다.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작용력으로 봐서 열과 빛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형광등은 병화가 맞다. 그죠?
또 촛불 작지만 뜨겁습니다. 물론 빛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대비가 되게 좀 큰 불, 용광로 이거 열을 넣는 게 목적입니까? 빛을 넣는 게 목적입니까? 열을 넣는 게 목적이잖아요. 말로 열을 넣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직접 불이 가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온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죠. 남의 뼈가 뭐 뜨끈뜨끈 하잖아요. 용광로 가면 쇠도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직접 질적인 요소로 느낀다고 그러면 그건 정화적인 요소로 봐야 된다. 정화적인 요소로. 이걸 나중에 직업을 선택을 할 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화적인 요소를 보자. 그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이 열과 빛으로 구분을 했을 적에 크다 작다 끄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면 달은 밤에 끄는데 그거는 열이 없잖아요. 달은 빛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병화로 봐야 된다. 엄밀히 말해서 기와 질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달은 병화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왜 태양과 비교해서 지금 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태양은 낮에 뜨니까 또 강렬하니까 양이고 달은 밤에 뜨고 은근하고 그러니까 음이다. 이렇게 음량은 상대적이다. 그죠? 상대적으로 봐가 태양에 비해서 달이 음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런 속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달은 양화, 병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더라. 그죠? 아니더라고. 그래서 빛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열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뭘 보자는 얘기입니까? 화의 기운, 기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냐, 그죠? 아니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 질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병정화를 구분을 해야만이 오히려 옳은 구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빛과 열의 개념,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용광로는 큰 불이고 촛불은 작은 불이기 때문에 용광로는 병하고 촛불은 정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큰 불은 양화, 병화, 작은 불은 음화, 정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이게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니까 상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자가 이거 한 글자라 했다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크다 작다는 개념도 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빛과 열의 개념으로도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태양은 아무리 뜨거워도 사물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태울 수는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정화는 자가로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태울 수 있다. 담배 피울 때 라이터가 작지만은 태우잖아요. 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그 다음에 테레비 화면은 뭐에 속하겠습니까? 테레비는 빛을 보는 겁니까? 열을 보는 겁니까? 빛을 보는 거죠. 그럼 그건 병화란 말이에요. 테레비가 불 중에 작은 불이기 때문에 정화가 그런 개념은 아니죠. TV는 음연이 병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울. 차갑지만 그거 뭡니까? 빛으로 보는 거잖아요. 병화로 봐야죠. 병화. 비춰주는 거, 영화 스크린에 있는 거 전부 다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병화적인 요소거든. 영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해가지고 뭘 강화한다. 산소 용적, 병화다 정하다 이거죠. 그럼 직업을 놓고 분류를 할 적에 이 사람은 병화성 직업이 적합하다, 정화성 직업이 적합하다 이렇게 놓고 볼 적에 테레비 수리공, 그죠? 병화가 적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박의 용접공, 정화가 적합하겠죠. 직접 열을 사용하는 거니까. 성냥공장 다니는 사람, 정화가 적합할 것이다. 그죠? 삼성전자의 보안관 만드는 공장에 다닌다. 병화가 적합할 것이다.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더 정확하거든요. 그 직업적인 성분을 구분할 적에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병화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자기가 강사를 한다, 선생을 한다, 가르치는 거 한다, 웅변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전부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끝으로 드러내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식, 꾸민다, 화장한다, 피부 메이크업 이런 거 전부 병화적인 요소로 봐야 돼요. 물론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전혀 담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병화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직업적으로 분류를 해볼 적에 훨씬 더 좋겠다. 조명기구, 사진은 뭐 병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간판 달아놨다, 뭐 병화. 정화하고 간판하고는 좀 안 어울리죠, 그죠? 느낌이. 근데 병원하고 간판하고 딱 연기를 지으면은 쉽게 뉘앙스가 와닿습니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의 작용.
기운적으로는 음의 압력을 거의 벗어나서, 그렇죠, 이제. 거의 목에서 화로 가서 말이냐, 거의 그게 치다는 상황입니다. 그게 치다는 상황. 발산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나무가 자라고, 가지와 잎이 자라서 피우는 단계.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나무에 목련도 폈고, 벚꽃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꽃이 활짝 피어서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 목이 쭉 이렇게 키워놓으면 하는 거기서 다듬습니다. 다듬어가 모양새를 갖추어가지고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장할 준비나 키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여주는 거, 꽃핀 모습, 지금의 모습들이 딱 화의 모습이다. 그런 보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화려한 병화의 모습이겠다. 그런 보시면 되겠죠. 자, 꽃 피우는 단계다. 더욱 넓게 펼치기 위해서 만물을 꽃잎처럼 얇게 펴는 발산의 작용, 이런 것이 병화작용이 되겠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불처럼 맹렬하다. 그 다음에 정열적이다. 열정적이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겠다. 용기 백배. 좀 천방지축적인 면도 있겠다. 막 온 사람으로 발산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안 보여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좀 천방지축적인 면도 좀 있겠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또 밝은 태양처럼, 태양은 밝아요. 쾌활하고 성격이 밝죠. 되게 화들은 되게 밝습니다. 웃음도 잘 웃어요. 화들이 잘 웃고 맹랑하고 성격이 우울하지가 않죠. 이건 우울한 거하고는 정 반대죠. 그죠? 오히려 그 반대는 너무 좀 발산의 기운이 넘쳐서 다르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성격도 맹랑하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정열적이고 화끈하고 적극적이고 하여튼 병화가 나타내는 속성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병화의 사람들은 성격이 요렇더라. 공평하고 정직해서 남을 속이지 못한다. 은변이 좋고 설단생금이라서 혀 끝에서 돈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설단생금이라는 말은. 혀설자에 끝단자에 생길 생자에다가 세금자죠. 돈이 생긴다. 그래서 입으로 벌어먹는 사람이 많더라. 웅변가 이런 사람이 많죠. 병화는 양중의 양이다. 따라서 용기와 과단성이 있고 활동력이 왕성하고 어떤 난관도 잘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기질이 있다. 높이 떠있는 태양처럼 포부와 이상이 크고 원대하며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하다. 빛이잖아요. 그죠?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떻다? 빠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번뜩번뜩한다 그러죠. 판단력이 빠르다. 이상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보여주는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신중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게 좀 지나치면 사치를 많이 한다 그래야 됩니다. 사치를 좀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외모에 비해서는 지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빛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속 없는 빈껍데기 이런 현상을 보거든요. 마치 젊은 애들이 보면 이거 사람의 인생의 시기로 보면 언제쯤 속합니까? 청년기 아닙니까? 청년기. 그죠? 청년기에 속할 때니까 한참 활동력은 왕성하고 부지런해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있어가지고 실속이 자기 노력한 만큼 안 얻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좀 실속이 별로 없다. 젊은 사람들이 출시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 세월이 지나서 한 이 정도 단계에 가야 한다. 좀 노련한 단계에 가야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실속을 찾을 수 있지만은 젊었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대개 병화들이 보면은 실속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면 많습니다. 여성도 활동이 강성하죠. 그죠? 대단히 강성합니다. 특히 병화, 정화 이런 여성들은 보면은 집안에 살림만 살고 있기가 좀 곤란합니다. 항상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성격도 어떻습니까? 뿌리니까 불같은 성격. 조금 조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나오죠. 말이 너무 많고 아는 척 잘난 척 많이 해가지고 바른 말 잘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구설이 따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강해서 저돌적이거나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모한 모험이나 투기를 즐긴다. 화끈한 성질이잖아요. 그죠? 또 불은 타고나면은 뒤끝이 없으니까 뒤가 깨끗하다, 뒤끝이 없다, 미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항상 지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가장 화려한 시기이고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병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